생활 뉴스입니다. 대학교에는 학생들의 신상 정보를 관리하는 학사 정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학생 40만 명의 개인 정보를 해커들에게 빼앗긴 대학 두 곳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구축 당시부터 취약하게 만들어진 데다 사후 관리도 소홀히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학생 신상 정보가 담긴 전북대의 통합 정보 시스템. 지난해 7월 해킹을 당한 이 학교에서 32만여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는 먼저 학번을 노렸습니다. 보안 수준이 낮아 단순한 해커 공격에도 쉽게 학번을 빼낼 수 있었다는 게 당국의 조사 결과입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격입니다. 해커가 특정한 명령어를 주입하면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전북대학교의 모든 학번이 다 일괄로 추출돼서 빼돌린 학번으론 본격적인 해킹을 시작했습니다. 해킹 명령어를 통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한 뒤 학번을 바꿔가며 다른 학생 정보까지 들여다본 겁니다. 학번과 해킹용 코드를 활용하면 비밀번호 인증 없이도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이른바 파라미터 변조 공격입니다. 한 사람의 많게는 70개가 넘는 정보가 유출됐고 그 안에는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는 물론 학교 성적도 포함됐습니다. 2달 뒤 이화여대도 비슷한 수법으로 해킹을 당했고 8만 3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두 학교의 학사 정보 시스템이 구축 당시부터 취약했고 사후 관리도 허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과 시간 내에 주야간 모니터링 체계 등을 소홀히하는 등 외부의 불법적인 접근 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역시 확인되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전북대와 이화여대에 6억 원과 3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번 주 극장가에는 여러 색깔의 로맨스 영화가 관객들과 만납니다. 할리우드가 리메이크를 확정한 일본 감성 로맨스 영화 366일과 2007년 국내에서 일본 로맨스 영화 신드롬을 일으켰던 태양의 노래가 한국 영화로 재탄생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김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XP 증후군이라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햇빛을 볼 수 없는 희귀질환에 가수의 꿈을 포기한 미솔.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어느 날 과일트럭 민준에게 첫눈에 반하고 민준도 한밤중에만 노래를 부르는 미솔에게 점점 빠져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운명 같지 않아? 2000년대 일본 청춘 로맨스 열풍을 만든 태양의 노래가 한국적 현대적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지금 청춘에 맞닥뜨리는 많은 아픔과 혹은 시련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밑받침이 되니 모두가 좀 겪을 수 있는 청춘들의 이야기가 좀 잘 담겨 있고 이 힘든 여정과 그리고 서로의 그런 아픔을 좀 잘 보듬을 수 있는 오로라를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난 태민과 민지. 여행 첫날 민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의심을 받게 된 태민은 민지의 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출신 지오바니 푸무 감독이 이방인의 시선으로 한국 사회의 감성을 담아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영화가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신기했어요. 뭔가 한국인 커플이 오로라를 보러 가서 그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 고등학교 선후배에서 연인으로 발전한 미나토와 미우. 고향을 떠나 행복한 일상을 보내던 둘은 미나토의 통보로 이별을 맞이합니다. 俺はもうミユのこと好きじゃない。 시간이 흐른 어느 날 고향 오키나와에서 찾아온 한 소녀가 미나토에게 뜻밖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本当に大事な人だから幸せになってほしいんです。 로맨스 장인 신조 타케이코 감독의 새로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환치기나 허위 정보 작성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해온 환전업체 61곳이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3월부터 지난달까지 고위험 일반 환전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전 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불법 환치기 등을 한 업체 61곳을 적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탈세와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치기를 의뢰한 사람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조 손톱을 붙일 때 사용되는 미용 접착제 일부 제품에서 금지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 및 국내 제조 수입 미용 접착제 17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해외 직구 3종과 국내 제조 4종의 제품에서 피부에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로 알려진 디클로로메탄과 메틸메탈크릴레이트가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사업자들이 즉시 판매 중단 후 재고 폐기 및 판매 제품에 대한 환불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황 KB증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큽니다. 10포인트대 상승하던 코스피 시장 하락 반전하며 낙폭 키우기를 반복 중입니다. 지난 7일간 상승에 따른 피로감 등의 차익 실현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5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1% 오르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는데요. 미국의 물가가 예상을 밑돌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은 강해졌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연이은 물가 둔화세와 30년물 국채 입찰도 호조를 보이며 하락했고 유가도 소폭 내렸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0.22포인트 하락한 2889.81에 코스닥은 23.73포인트 내린 765.7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 살펴보면 주요 업종 하락 중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과 풍산 등 방산주 흐름 좋고 HD 현대마린솔루션과 HD 한국조선해양 역대 신고가를, 카카오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 자동차와 2차전지주, 한진칼, 가온전선과 건설, 화장품주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신성 델타테크와 넥슨게임즈, 아난티 상승이 눈에 띕니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42,967.62에, 나스닥은 19,662.49에 마감됐습니다. 현재 아시아 시장 중국 증시와 일본 증시는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371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경기 남부에, 밤부터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에,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권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최대 80mm, 서울 등 중부지방에는 5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에 제주도에, 내일 새벽부터는 남해안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을 살펴보면 서울이 30도, 대전과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2시 뉴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 변화를 알아둡시다.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미리 알아두고 물이 집 안으로 흘러가는 것을 막기 위한 모래주머니나 튜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옮겨두고 상수도의 오염에 대비해 미리 물을 받아둡시다. 홍수 발생 시 높은 곳으로 대피하고
대피 시 전기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급시다. 잘 알지 못하는 지역이나 무릎 위로 물이 흐르는 지역에서는 걷거나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구덩이 등에 관한 안전 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이동해야 합니다.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는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재난 재해의 피해 철저한 대비로 줄일 수 있습니다.